자, 다섯 번째 썰 아니죠?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폰 얘기 나왔으니까 스마트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어떤 현대 문명에서 가장 그 혜택을 준 것 중에 하나고, 요즘 사람들이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유익하게 살게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정말 좋습니다. 괜찮은데, 근데 스마트폰이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방해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방해할까? 어떤 식으로 우리 인생을 좀 어렵게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목이 스마트폰이 우리 인생을 방해한다고? 이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합리적인 그거를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현실 세계에 그 일상의 몰입을 방해합니다. 일상의 몰입. 이건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야. 일상에 몰입한 게 뭐냐?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방해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방해하냐? 수험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빠져서 공부를 놓고 있는 거. 대표적인 거죠.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수험생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더라고. 스마트폰 생기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를 보더라도 공부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거는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이 스마트폰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수험생들한테 공부 시간도 빼앗아 가고, 거기다가 집중하는 것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예,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한 10분 봐야지, 영상 하나만 보고는 끝내야지라고 했는데 4개 5개 봐가지고 40분 50분 지나가 버리고. 예.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수험생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자기개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일상생활에 집중을 방해하죠. 자, 일상생활에 집중을 방해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그 길 건널 때 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스마트폰 보다가 앞에 차가 오는지도 이제 뭐 신호등 변하는지도 모르고 건넜다가 사고 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니면 그런 경우 있어. 스마트폰 쳐다보고 버스 탔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번호 버스야. 그런 경우로 들어있어요. 왜냐?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자기가 앞으로 똑바로 걷는지도 확인 안 하고 앞에 이제 그 시내버스 번호도 확인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스마트폰 본다고 거기에 시선이 다 뺏겨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경우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제가 말씀드린 사례, 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예.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죠. 잠을 푹 자야 다음날 출근하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어두운데, 스마트폰 불빛이 엄청 밝잖아요. 그 밝은 화면으로 보고 끄고 자야 된다 하잖아요. 예. 잠 잘 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카톡 같은 거 하고, 아니면 뭐 좀, 인스타그램 같은 거 좀 보다가, 아, 이제 자야지라고 했는데, 바로 자는 경우 있어요? 대부분은 잠 못 잘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뭐 스마트폰 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 잠을 설쳐가지고, 다음날 피곤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현상입니까? 오히려 스마트폰 쓰면서 제가 알기로는 수면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길 가다 이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운전 중에 스마트폰 확인하다가 차 사고 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제 방송,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운전 중에 들으신 분들 많다고 했는데, 라디오로 듣는 건 괜찮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면 괜찮은데, 절대 시각적으로 보지 마세요. 시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라디오 듣는 거 가지고는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앞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 있는데 그 이제 거치대 두고, 보면서 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적발되면 차단시킬 겁니다. 돈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이게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듣는 거하고 영상을 보는 거하고 달라요. 영상을 보면 아예 시선이 완전 뺏겨버리거든. 라디오는 그냥 귀만 집중하는 거니까 뭔가 한 곳에 몰입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사고가 나신 분들을 봐서 그래. 예. 유튜버 같은 거 보다가 교통사고 나신 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생각보다 실제로 이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자, 이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네. 내 현실 세계와 전혀 상관도 없는 분야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쓰게 만든다는 거죠. 네. 우리 각자의 현생이 있잖아요. 각자 살아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시골에 살 수도 있고, 뭐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뭐 주택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장 일할 수도 있고, 뭐 버스 기사로 일할 수도 있고, 대기업 다닐 수도 있는데, 이게 유튜브가 나는 이게 악영향을 끼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게 해서 더 많은 신경과 더 많은 비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강남 부유층이나 뭐 잘 사는 동네에 이렇게 뭐 지방 같은 거 볼 일이 없었습니다. TV에서도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았고, 예. 오히려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뭐라고 하지? 상대적 박탈감 훨씬 더 많아졌어. 여러 스마트폰 생기면서 여러 가지 자주 쓰는 단어가 일단 혐오. 스마트폰 생기면서 나온 단어가 혐오예요. 혐오, 갈등, 또 뭐가 있냐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야. 상대적 박탈감 원래 있었던 단어긴 해.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걸 너도 나도 쓰기 시작해버렸어요. 유행가처럼. 지금 여러분도 쓰고 있는 단어잖아. 근데 상대적 박탈감을 왜 느낄까?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상대적 박탈감 느낄 경우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현실 세계에선 나랑 거의 고만고만한 사람들, 나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끼리 엮이기 때문에 박탈감은 크게 안 느껴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런 거잖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좋은 데 사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 비싼 차 모르는 사람, 막 그런 것도 나오잖아.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관련 유튜브 보면 뭐 독일 3사, 아니면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 주변에 모르는 사람 거의 없는 차들. 예. 음. 그리고 이제 왜 뭐 나는 뭐 크게 내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었는데 유튜브 보면 그렇잖아. 막 아파트 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옥수동, 금호동 요즘에 서울에서 뜨고 있는 데죠. 뭐 그런데 뭐 아파트 뭐 몇 평에 뭐 40평에 24억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막 자랑하고 보여주고, 아니면 롯데타워 시그니처 들어가서 몇 평인지 보여주고 한강뷰 보여주고 막 그런 것도 막 보여주잖아. 물론 그런 거 보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뭐냐면 그런 거 보기 전까지는 난 내가 사는 것에 대해 크게 불만 없었고 남들이 어떻게 다 신경 안 썼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이잖아. 간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게 뭔가 한참게 여겨지는 거야. 어? 난 백날 천날 돈 벌어도 난 저런데 뭐 월세도 못 들어가겠네. 내 벌이 가지고 저기 월세 한 달도 내는 것도 버겁겠네. 와, 저기서 사는 사람들 그래도 높은 빌딩에서 저렇게 한강이 보면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뭐 하루를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하는데, 나는 공장 가가지고 때 묻혀가면서 시커먼 기계 망치면서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내가 뭐 하는 건가? 지금 이런 감정 뭔지 아시죠, 여러분? 원래 이런 감정에서 사람들이 신경을 더 썼어. 그러니까 없었던 건 아니야. 상대적 박탈감에서 없었던 건 아닌데, 스마트폰 생기기 전까지는 각자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심 안 가졌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2000년대 초반, 2010년, 11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건 2012년, 13년이고. 예. 스마트폰 시대로 얘기했던 게 갤럭시 S2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제대로 만지기 시작했고, S3, 4가 나오면서부터 유튜브나 어떤 그런 SNS 같은 거를 이제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 전을. 우리가 터치나 아니면 뭐 폴더폰 썼던 그 시절 생각해봐. 여러분 있잖아. 딱 까놓고 내가 사는 지역, 뭐 내가 대구 산다고 치면 대구 수성 범어도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예. 네, 몰라. 근데 유튜브로 보면 너무나 잘 보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몇 평이 살아가고, 무슨 차 몰고, 지하가 어떻게 돼 있고, 방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요즘 유튜버 같은 거 보면 네이버 부동산 나오죠. 옛날 같은 게 스마트폰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토방 안 가면 그 지역의 땅값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거기 보토방 가도 여러분 생각해봐. 옛날에 뭐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동네 가면 잘 사는 동네 부동산 내가 발품 팔아서 갔어야 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물어봐야지만이 여기 집값이 이렇게 되는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검색만 하면 전국 어디에 집값이 다 나오잖아요. 시세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이 얼마하고 잘 사는데 동네가 얼마 하는지 딱 너무 적나라하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내가 현실 세계에서 내 것만 잘하면 되고 내 분야 말고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내 분야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범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 느꼈던 것 중에 하나야. 예, 안 느꼈던 거. 근데 매번 느끼게 만들잖아.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SNS 보면서, 아니면 뭐 관찰 예능 보면서 이거 매일 느끼고 있잖아. 이거 매일. 왜냐, 방송에서 매일 등장하고 유튜브에서도 매일 나오고 SNS, 인스타그램, 인터넷 뉴스에서 매일 등장하는 게 이거잖아. 그래서 원래 없던 사람도 스마트폰 쓰고 자꾸 이제 그런 유튜브나 SNS 이런 거 온라인 매체를 계속 꾸준하게 접하면 생겨요. 여러분들은 대다수는 스마트폰 있기 전까지 이 감정이 없었던 사람이야. 네, 이 감정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준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너무 자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예요. 자, 이 프라이버시의 위험.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각자 어디 사는지를 알 수가 없었고 그런 걸 막 공개 안 하잖아. 근데 이 프라이버시가 너무나 쉽게 노출이 돼.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거죠. SNS 영향.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나온 사진이나 어떤 배경에서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 몇 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세상이냐 하면 사진 딱 찍으면 그 사진에 왜 건물이나 주변에 보이는 배경만은 그 사람이 어딘지를 바로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 계정을 통해서 구글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 테크가 보면 그런 사람들 맞아. 싸이월드 했다가 뭐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넘어간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구글링 가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 뭐 했는지 어느 정도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계정을 지운 흔적, 계정을 지웠지 않았다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예. 얼마든지 이 사람은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게 없었거든, 옛날에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전 연인 찾아가지고 뭐, 나쁜 짓 한다거나, 얘 친구 찾아가 복수한다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옛날에는 없었거든. 옛날에는 없었다기보다는 적었죠. 근데 지금은 많아졌고, 지금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이게.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는 정말 중요하다.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괜히 실명이나 뭐 이런 거 언급되는 거 제가 피하게끔 만들어 드리잖아요. 근데 그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사진 올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그런 이제 글 쓰고 하는 것들이 이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네, 몰라. 그냥 사진 올리는 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네. 근데 얼마든지 그런 것도 찾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범죄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사진 몇 장을 어디 사는지 알아가지고 뭐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막 들어가서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SNS 역기능 중에 하나죠, 이게. 역기능.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매크로 능력이 퇴화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매크로 능력은 뭐냐면 인간이 살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들, 기본적 훈련이 돼야 되는 것들. 자, 이 매크로 능력이 퇴화된다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기억력. 요즘에 뭐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친구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자기 집 주소도 모르는 사람도 있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기억력 감퇴. 왜냐 스마트폰이 기억을 굳이 안 하게끔 만들어주잖아. 요즘 폰 바꿔도 유심칩만 교환하면 왜 사진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게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휴대폰 개통해 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굳이 그래서 내가 억지로 뭔가 기억하려고 한다거나 외울 필요가 없잖아. 인간이 근데 적어도 뭔가 이제 기본적인 건 기억하려고 훈련을 해야 되거든. 실제로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 케이스가. 기억력 감퇴. 네. 그리고, 장문에 글을 안 쓰다 보니, 네, 맞춤법도 틀리고, 네, 글의 문맥도 안 맞아요. 물론 저도 맞춤법이 좋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보다 심한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 예. 네. 보면 왜 카톡 같은 거 많이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글을
긴 글이라고 하면 긴 글을 쫙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문단어 나눠가지고 끊어치기 하듯이 쓰잖아. 맞죠? 끊어치기.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뭐 글 같은 거 써봐야 뭐 자소서 쓰는데 끊어치기로 써봐. 그 누가 뽑아줄 거야? 어. 언제부터 사람들이 장문의 글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글을 길게 적는 것에 대해서. 예. 메모도 안 하잖아. 자, 기억력 강퇴. 자, 메모도 안 하잖아요. 메모도 안 하고 장문도 안 하잖아. 적지도 않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이제 기억하려면 훈련해야 되는데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는 않잖아요. 그냥 보는 걸로 끝나잖아.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영상 많이 봐도 막상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하루에 뭐 6, 7개씩 보는데 막상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 기억나는 것들은 없잖아요. 왜냐, 유튜브 언제든지 내가 보려면 또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봤던 영상은 저장이 돼 있잖아요.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 안 하네? 그럼 또 봐야지. 근데 또 보는데 기억이 안 나. 예.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봤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 남는 게 없다. 무섭지 않나요? 내가 기억하는 장치가 정말 중요한데 기억하는 장치를 못 쓴다. 내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못 한다. 그럼 과연 우리 머리가 제 기능을 할까요? 여러분 CPU도 하도 고장나고 메모리 에러 났어. 그럼 컴퓨터 게임 돌릴 수 있을까? 못 돌리잖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말하고 대화하는 능력, 그리고 글을 읽는 능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떨어졌죠. 요즘에 뉴스에서 봤는데 난독증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저희 때는 거의 없었는데 난독증이 뭐겠어요? 그냥 글을 읽는 거죠. 네. 장문의 글을 읽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왜 책, 수필 같은 거, 소설 같은 거 있으면 국어 시간에 읽어보려고 하잖아. 웬만큼 이제 뭐 책 못 읽는 애도 있는데 보통은 중간 정도 있잖아요. 처음엔 어려워도 계속 읽다 보면 훈련되면 읽을 수 있잖아.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책을 잘 읽어야 말을 어느 정도 잘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렸을 때부터 장문의 글을 읽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말이 짧아요. 그리고 어떤 내가 얘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짧게 끝나는 거예요. 네. 한 번도 이 긴 문장에 대해서 내가 읽고 말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스마트폰 보면 여러분 생각해요.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기사들이나 인터넷 내용들이나 보면 글이 다 짧아요. 그리고 맞춤법도 안 맞아. 문맥도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어떻게 글을 잘 읽을 수 있겠어요? 책도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져야 돼. 인간이 계속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능력, 말하고 쓰고 듣고 기억하는 능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퇴하는 거죠. 감퇴하는 거야. 왜냐, 사람이 보고 듣고 쓰고 기억하는 거는요, 이거는 기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발달해도 사람이 공부하고 외우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글 잘 쓰고 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책 많이 보고 쓰고 읽고 외우고.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내가 봤을 때 현대사회가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머리를 어떻게 뭐 바꾸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우리 머리를 뭐 뇌수술을 통해서 뭐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시대가 지나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말하고 듣고 쓰고 기억하고 뭔가를 적고 하는 능력은 지금의 방식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방식은 안 하잖아, 사람들이. 외우려고 하지도 않고, 적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적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야. 시대가 아무리 발달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속도가 더 빨라지죠. 왜냐? 이런 훈련을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런 난독증 환자들이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점점 더. 네.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다 공감할 만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얘기는 숱하게.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겪어야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뭐 제 썰방 끝나면 주무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님들이 바로 이제 곧 겪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깊은 수면 취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스마트폰이 유익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걸림돌이 만들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스마트폰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스마트폰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맹신하면 말 그대로 스마트폰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기계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계를 쓰는 거지 기계가 우리를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스마트폰을 쓰되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능력은 가져야 되고 그걸 가지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게을리하고 기피하게 되면 그만큼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은 떨어지고 그러면 계속 기계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